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일주일 동안 세계 증시와 코스피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호로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지만 전환선과 기준선 횡보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정배열되어 있지만 한 단계 올라와서 또 전환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RSI는 60 밑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우지수는 조금 오래 쉬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MACD는 골든 크로스 상태니까 상승세예요. 까만색이 5주선, 빨간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을 상승으로 턴해야 되는데 어쨌든 5주선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히고 나서 5주선까지 2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조정하고 올라가면서 조정하고 그런 경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지난주에 전형적인 미국의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이평선들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고 주가 캔들 전환선 보면 급등한 다음에 이제 완만한 기울기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들 일정한 기울기로 가고 있고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간혹 전환선을 만나긴 하겠지만 지금은 한 3개월째 됐는데 보통 한 6개월 가니까 앞으로 2, 3개월은 더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RSI는 과매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났지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5주선, 20주선 상태는 다우랑 비슷한데, 5주선 위에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치받질 않았어요. 볼린저 밴드 살짝 밑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MACD 자체도 골든크로스 상태로 쭉쭉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상승세 이상 없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살짝 기울기가 약해요. 상승률이 나스닥보다 살짝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이평선 빨간색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까지 모두 정배열되어 있고 급등한 다음에 완만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RSI 과매수권에 있는데 살짝 밑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70 근처에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도 나스닥과 똑같아요. 볼 게 없어요. 5주선, 20주선 정별되어 있고 5주선 위에 캔들. 나스닥보다 살짝 다른 점은 약간 조금 빨리 올라와서 횡보한다 이 정도인데 어쨌든 나스닥이 잘 올라가는 편이고 다른 다우는 올라와서 쉬고 이런 편이고 S&P 500은 그 중간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지수 보겠습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랑 비슷합니다. 물론 고점 돌파한 건 다른데 뉴욕 지수도 보면 상승했다 쉬고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전환선 근처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률은 덜한 거죠. MACD, RSI는 60 아래로 내려오긴 했네요. 뉴욕 지수 캔들 차트 주봉 보면 5주선이 올라오다가 캔들이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에서 조정받고 2주간 조정받았어요. 나스닥 계속 올라갈 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률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에 나스닥 상승장을 이끌긴 했는데 지금은 기울기는 괜찮은 편인데 보면 하늘색 후행 스팬과 주가 캔들을 보면 약간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SI도 매수권에 있지 않고 60 근방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필반 지수가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근데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조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긴 힘듭니다. 상승세에 있지만 힘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캔들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금을 2개 거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박스권 상단 돌파했어요. 그래서 위에 고점 라인과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3주째 캔들이 살짝 별로 그렇게 많이 상승을 못하고 정체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MACD 자체도 뭐 굴곡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일봉상으로는 살짝 접히는 느낌이 나는데 그건 아마 최고점을 앞에 두고 조금 수줍어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 상해 종합 볼게요. 중국 상해 종합이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박스권 돌파하고 앞에 또 고점도 돌파했거든요. 중국 상해 종합은 이제 상승세로 진입한 것 같아요. RSI도 과매수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주봉을 한번 볼게요. 중국 상해 종합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주봉상 매수 타점 완전히 돌파했죠. 그리고 앞에 고점도 돌파했네요. 3,516도 돌파했기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 상승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3,674 여기도 뭐 문제는 되겠지만 저는 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미 다 돌파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MACD도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주선이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되어 있고 캔들도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볼린저 밴드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중국 증시가 한번 탄력이 받으면 갑자기 급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급등이 나온다 싶으면 한번 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은 사실상 중국이 올라가는 고점을 돌파했을까요? 약간 저 상승 삼각형 만들었기 때문에 고점을 아직 돌파 못했네요. 근데 결국은 고점 근처에서 좀 밀렸는데 결국은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중국 상해보다는 조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RSI는 뭐 아직 60 근처에 있는데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5주선, 20주선 뭐 같은 기울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 고점 돌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콩 항생도 중국 상해를 따라서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은 상승세네요. 그러면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아직 상승세로 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좀 행보하고 있어요. 약간 다우랑 닮은 모습. 게다가 RSI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이평선들은 정배열인데 고점에서 밀린 뒤로 RSI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데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 44,400이네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서 밀렸지만 일단 5주선까지 조정 나온 모습이 다우랑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률은 조금 더딜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아직은 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상승세 고점 돌파 못한 게 흠이죠. 오히려 중국보다 못한 모양이고 MACD는 똑바로 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세에 있지만 아직도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 뭐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은 일본보다 낫네요. 일본보다 낫고 일단 대만이 박스권 하단은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박스권 상단이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상승 모양은 갖추고 있네요. RSI도 과매수권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만 각권지수 보니까 MACD는 뭐 골든크로스로 돼서 각도 세우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22,000과 24,000 박스권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잘 올라오고 있어서 고점 돌파는 아직 못했지만 쭉쭉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못 올라가는 주식이 없는데요. 베트남입니다. 그 중에서도 넘버원은 베트남이지 않을까 싶은데 베트남 증시가 세계 넘버원인 것 같아요. 잘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캔들이 음봉 하나 나오고 계속 양봉인데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2주째 양봉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엄청난데 그렇죠. 베트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트남 그렇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센섹은 지난주에도 약간 주춤거리더니 아예 지금은 이번 주에는 기준선을 이탈했네요. 그리고 RSI도
침체권으로 떨어졌고, 일단 약간 일본 지수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후행 스팬 자체도 주가 캔들 밑으로 내려와서 상승 모양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결국 10주선 밟고 가나 했더니 결국은 지난번에도 보면 상승하기 전에 20주선을 봤는데 20주선을 기필코 보려고 하네요. MACD 꺾여가지고 인도는 약간 탈락입니다. 그래서 20주선 만날 때까지 탈락이니까 몇 주는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인도는 탈락이네요. 브라질 보베스파가 역시 탈락을 해버렸네요. 완전히 이평선 기준선을 이탈하고 하락세로 전환이 됐네요. RSI도 침체권으로 내려오고 있고, 역시 박스권 무섭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보면 예전에 우리 코스피 보는 것 같아요. 박스권 13만 7천 근처에서 막혀가지고 양봉 세우고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음봉 때려 맞더니 그냥 하락세로 돌았었습니다. MACD 주봉상 데드크로스 나서 결국은 박스권 하단을 보고야 말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탈락이네요. 인도 브라질 탈락. 유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호주는 고점을 돌파했네요. 그래서 유럽이 고점을 돌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RSI도 7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물론 오세아니아인데 여기는 유럽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MACD 골든 크로스고 주봉상 완전히 고점을 돌파해서 캔들을 세워놨네요.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고점 돌파했죠. 고점 돌파했습니다. 고점 돌파해서 상승세에 있고 RSI도 과열권으로 들어왔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주봉상도 고점 돌파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MACD 골든 크로스 만들었고 영국 부재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볼게요. 독일은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 최고점 돌파한 뒤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 상승 모양 갖추고 있는데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약간 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일단은 이건 MACD 이게 보면은 다이버전스죠. 그게 다이버전스가 잘 안 통합니다. 잘 안 통하는데 어쨌든 한번 그려본 거고 MACD랑 시그널선이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면서 5주선 횡보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올라서질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죽은 건 아닌데 이번 주 지금 한 2달 정도 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2달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횡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스톡스도 횡보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요. 반년 동안 그냥 횡보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고생만 시켰지. 캔들 차트 주봉 보면 횡보 그 자체잖아요. MACD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독일은 같은 위치에서나 횡보하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거는 고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횡보. 좋지 않은 모습이죠. 결국은 횡보하다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횡보입니다.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보니까 유럽 중에서도 호주하고 영국만 괜찮고 독일, 유로스톡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쓰고 있네요. 프랑스도 죽쓰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횡보입니다. 상승 모양만 갖추고 있지 계속 횡보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고점보다 훨씬 아래에서 횡보해요. 그러니까 1월달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유로스톡 50도 손해보는 거죠. 고점 아래에 있으니까. 독일은 고점 위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죠. 그렇게 돼서 프랑스 카크를 제가 했나요? 프랑스 카크도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약간 다르죠. 호주가 제일 낮고 영국이고 나머지 독일, 유로스톡 50, 프랑스 여기는 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브라질도 죽을 쓰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연초에 랠리했던 연말 연초에 랠리했나요? 독일이 아무튼 독일이 원래 좀 강했었는데 작년에 좀 랠리를 했네요. 작년 연말 연초 올해 연초까지 랠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가 이번 주에 좀 쉬었어요.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쉬었어요. 그래서 토탈로 보면 한 5일 오른 거 빼고는 거의 뭐 한 두어 달간 또 쉬고 있는 셈이에요. 코스피도 6월 말부터 거의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겠습니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그런데 주봉으로 보니까 2주 쉬었네요. 또, 한 주 쉬었고, 지지난주에 한 주 쉬었고,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 한 주 쉬었고, 지지난주에 올라왔고, 지난주, 이렇게 말하니까 힘든데, 아무튼 2주 쉬었습니다. 최근에 2주 쉬었고, 아직 상승세는 살아있는데, 이것도 자칫, 주봉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뭐 유럽처럼, 독일처럼 몇 달간 또 행보를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쉽진 않은데, 역시 주식 투자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행보는 아닌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이 MACD가 이격도 되게 커요. 뭐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쉬었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썩어도 준치, 나스닥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올라가는 게 4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미국 증시는 그렇게 대표를 하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중국이 뜨고 있고, 홍콩도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뜨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도 뜨고 있다. 뭐 이 정도. 베트남인데, 그렇죠. 베트남이 1등입니다. 베트남이 1등이고, 중국이 2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은 아직 뭐 거기서 어기적대고 있지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인도하고 브라질은 이제 꺾였고, 그렇죠. 죽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독일, 유로, 프랑스도 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영국은 좀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은 영원하고 중국, 베트남, 역시 한국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주, 영국 이런 데 좀 올라가지만 저희랑 관심은 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인 것 같네요. 예. 베트남이 1등입니다. 중국이 2등, 한국이 3등.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근데 호주가 사실은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이걸로 마칠게요. 뭐, 한국 증시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